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막달 산모이기도 하고요. 몸이 무거워진 탓에 친정엄마에게 옷수선 기술을 배우며 나름 태교에 힘쓰고 있어요. 저도 주부이고 곧 아이 엄마 되는 입장이라 시댁, 결혼 사연에 그렇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겪은 일도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그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괜히 제가 오지랖을 부려 시동생에게 상처를 남겨준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잘 지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 큰일 났다. 지금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일을 어쩜 좋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넘어가게 생기다니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주식이랑 건물에 투자를 좀 했는데 글쎄 그 투자자랑 연락이 안 돼. 옆집 김 여사랑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고. 아이고, 일을 어떡하면 좋니?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식은 뭐고 투자는 뭔데? 자식들한테 좀 더 물려주겠다고 내 아버지랑 머리 싸매고 고심한 끝에 투자한 건데 그게 글쎄 사기라는구나. 노후 자금이랑 가진 거 다 털었지 뭐. 내가 너희들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 왜 그런 걸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어떡하면 좋니?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형이랑 일 얼른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기다려요. 형수님이 바로 가신다니까 엄마는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계셔. 아이고, 일을 어쩐다. 아이고. 여보, 미안한데 수고 좀 해줘. 일 마치는 대로 바로 갈게.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 후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양가 집안은 못 살 정도는 아니었고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죠. 조금 남다른 점이 있다면 시동생은 벌써 아이가 셋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동서와 사고를 쳐 졸업하기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셋째까지 가진 상태였죠. 하지만 그에 반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가 잘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들 둘 장가 다 보내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 놓으셨을 정도로 여유 있으셨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욕심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셨다가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외지에 땅을 마련하셨고 투자금까지 마련하셨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였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결국 황망히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댁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곧 셋째 조카가 태어날 상황이었고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어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시동생 부부는 원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손아래 동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같은 심보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동서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응, 나 저기 일하러 나왔어. 네? 무슨 일이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깐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니?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요 앞 사거리 병원 건물 알지? 거기서 건물 청소 시작했어.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원치 않아요. 이참에 좀 쉬시라니까. 에이, 도영이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이사라도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어머니, 저희 다 돈 벌고 있고 상황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자만 조금씩 내면 되는데 어머님까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싸놓은 똥은 치워야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니?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되시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실 날 없었잖아요. 누구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마음 쓰지 마시고 힘들게 일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그나저나 둘째네는 연락 자주 오니? 새아가가 곧 출산인데 가뜩이나 올여름이 덥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연락 와서 아이 맡기기도 하고 그래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아이들 데리고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그러게 말이다. 큰애니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오늘은 일찍 끝나는 날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빨래 좀 해놓으마. 너도 일 보고 천천히 들어오렴. 아이들 데리고 원룸살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다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돈을 벌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입장이라 서로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시동생의 상황을 더 배려해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겠다고 난리통이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은 빚부터 해결하자는 심산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숨통이 트일 무렵 저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녀 바쁜 생활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댁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더 이상 자녀 계획을 미루다 보면 영영 못 가질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도 했고 저희 부부가 이제는 정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었답니다. 당신 세탁소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회사 다니면서 권 부장님 눈치 보는 것보다는 나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밥도 챙겨주지. 좋은데? 그래도 안 하던 일하면 좀 버겁잖아. 몸은 좀 어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당신은 요즘 매일 야근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도 그렇고. 우리야 뭐 어쩔 수 없지.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해. 당신이 그렇다면 뭐. 어머님은 청소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집이시네. 그러게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 어제도 새벽에 나가서 오후 늦게 오셨다는데. 매일 같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 좀 힘들지 않나? 내 말이 차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부업 같은 거 말이야.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래, 그럴게. 그나저나 세탁소 일 배우면서 주변에 배달 가거나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장인어른 장모님만 좋다면야. 요즘엔 그런 게 대세잖아. 세탁물 수거하고 가져다주고. 상의 좀 해봐야겠다. 이따가 저녁에 만나. 응, 고생해.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손님 옷 수선하고 있지. 무슨 일 있어? 몸도 무거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동서 많이 답답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배는 더 불러오고. 외출해 본 지가 언젠지. 답답해서 어떡하노?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 안 그래도 부탁 좀 하려고요. 이번 주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출산 전에 친구들 모임도 있고 아이들도 그 원룸에서만 지내니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랑 나랑 잘 노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 정말이죠?
딴 말하기 없기에요. 아이들 봐주는 게 뭐 대수라고. 아이들 먹을 간식이나 영양제 같은 것만 꼼꼼히 챙겨주고. 역시 우리 형님은 될 줄 알았어. 아니 친구들 모임인데 애들 데리고 가자니 분위기 흐릴 것 같고 저도 출산 전에 마지막 모임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럼 토요일만 맡아주면 되는 거야? 네, 일단은요. 모임 나가봐야 알겠지만 분위기 무르익고 그러면 밤도 샐 것 같아요. 에이, 내일 모레 출산할 사람이 밤까지 새면서 노는 건 좀 아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몸을 생각해야지. 그나저나 어제 검진 다녀온 건 뭐래? 별일 없어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이제 출산만 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형님, 저 그럼 애들 짐 쌀게요. 그래. 그럼 내가 이따가 데리러 갈게. 네, 감사해요. 시동생 부부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가끔씩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요. 막달 임산부인 동서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가끔 약속이 있을 때면 종종 맡기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을 맡기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아예 대놓고 애들 보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동서가 저에게 말실수한 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집안 퀄리티가 안 선다고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지난 일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제가 많이 상처받았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자주 맡겼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었답니다. 동서도 시댁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동구매나 구매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며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자랑해대기 바빴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야 했습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아예 상대방을 까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형님, 저 이번에 효소 공동 구매하는데 이참에 형님도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나는 딱히 생각이 없어. 먹고 있는 제품도 있고 요즘 임신 준비한다고 음식 가려서 먹고 있거든. 미안. 뭐 좋은 거라도 드시나 봐요? 제가 팔아서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야. 한약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니, 제가 이거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인데 형님도 어느 정도 팔아주셔야죠. 같은 며느리끼리 의리가 있지. 사돈 어른들은 효소 같은 거 안 드세요? 글쎄? 워낙 알아서 잘 챙겨 드셔서 딱히 필요한 게 있으신가 모르겠네. 여쭤봐 줄까? 아니, 영양제가 한두 푼도 아니고 세탁소 하면서 그런 거 사 먹을 벌이나 돼요?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남들이 맡기는 옷 수선해주고 다림질 몇 번 해주면 꼴랑 몇천 원 받고 그러는데 그게 생활이 되냐고요. 그건 동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머,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누가 보면 제가 저격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형님이 애초에 생각을 삐딱하게 하니까 애도 안 들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돈도 벌고 적당히 쿨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요. 저 보면 모르세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갑자기 임신 문제를 왜 거론해?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지? 형님, 정말 예민하시네. 아니, 막말로 제가 모자라요? 형님보다 제가 더 잘 벌걸요? 이참에 형님도 인플루언서 도전하세요. 세탁소집 딸내미만 하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형님도 형님 일 하시면서 만족감을 느껴야지. 아니,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동서처럼 남들 시선에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세탁소가 뭐 어때서? 지금 우리 부모님 욕 보이는 거니? 누가 뭐라 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되게 예민하시네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 동서랑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나중에 연락해. 저는 자꾸 제게 시비 거는 동서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동서가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할 말이 많아질 때까지 일단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자 함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고 동서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퀵으로 서류 뭉치들을 받았죠. 흥신소 직원이 동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었고 그 서류를 보자마자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알고 보니 동서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동서가 낳은 둘째, 셋째는 내연남의 아이였습니다. 내연남과는 결혼 전부터 왕래가 있던 사이였고 술집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당시 시댁 형편이 여유 있을 때라 돈이 많아 보이던 시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플루언서다 뭐다 하면서 광고나 협찬을 빌미로 뒷돈도 챙겨 먹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쭉 내연남을 만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이 기막힌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저희 집 이사를 앞두고 있기도 했고 일단 이사를 끝내고 나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형님, 신혼집이 넓네요. 이번에 이사하신 집 방도 넓던데. 우리 집이 좀 좁아서 그런데 둘째랑 셋째 그 집으로 보낼게요. 첫째는 그이가 봐주기로 했고 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당분간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도 계시니까 힘든 건 없겠지. 불임인데 언제 애 키워보겠어.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내가 못 봐주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일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건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애들 나 몰라라 하겠다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애들이라니? 누가 우리 애들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니란 소리세요? 형님 불임이더니 자궁이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고장나셨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린 줄 알지? 첫째는 도련님 애인 거 확인했고 둘째, 셋째는 아닌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어. 맞네. 첫째는 도련님 애인가 보네. 그나마 다행이다. 뭐요? 형님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라고 했을 텐데? 아 이게 뭐야? 형님 제 뒷조사했어요. 하면 뭐가 달라져? 야, 적당히 해야지. 남의 귀한 집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지.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낯술이라도 하셨어요? 아니, 나 술 한 잔도 안 했고 정말 지극히 정상이거든?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련님이랑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말하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쭈, 이젠 반말까지 하네? 그러게 동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 그래? 형님, 아니 야. 너 내가 그런다고 쫄 것 같아? 그래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못할 줄 알고? 그게 소원이라면 말해줄게. 저는 그 길로 시동생 남편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보던 시선들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더군요. 정말 제가 까발릴 줄은 몰랐는지 연락해서 온갖 쌍욕을 하면서 발악을 해대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며칠 뒤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욕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이혼소송 당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만 시동생이 키우기로 했으나 멀쩡한 사람 미혼부 만들기 싫어서 큰 결심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도 없고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셔서 저희가 아이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시동생은 생각 정리도 할 겸 돈 벌러 간다며 외국으로 떠나더라고요. 형님, 아니 이 못돼 처먹은 년아. 남의 인생 조져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이봐요.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지? 콩밥 안 먹은 걸 다행으로 알아. 뭐? 아니 이 미친년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딜 감히. 너는 나랑 비교할 건덕지가 못 돼. 이봐 동서. 지금 앞뒤 분간 못하는 건 동서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깝쳐? 진짜 호되게 당해서 야산에 묻혀볼래? 나 원래 험하게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너는 내가 찢어 죽일 거야. 기대하고 있을게. 근데
아마 우리 근처에도 얼씬도 못할 거야. 접근 금지도 신청했고 통신 제한도 걸었거든. 둘이 결혼하면서 혼전 계약서 썼다며. 내용이 뭔지 궁금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미 너는 진 게임이라고. 알겠니?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아예 작정하고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버릇없는 너 참교육 시킨다고 지금까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거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봐봐. 동서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네. 왜 애들은 안 찾아? 궁금하지도 않다 이거야?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어차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그럼 차단할게. 야, 야, 그렇게 동서와의 인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법을 어기고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이라도 보러 오는 줄 알았지만 정말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연히 예전에 시아버지가 사놓은 작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4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도 독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차없이 동서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이 해외에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되어줄 순 없지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 해주기로 했고요. 시동생 첫째 아이는 저희 부부가 사랑으로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다른 조카들도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상황이 정말 아찔하지만 괜찮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젠 저희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기 천사가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었지 뭐예요? 아직 출산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저는 열심히 태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자식 나몰라라 하면서 이득 챙기기 바쁜 그런 엄마는 안 되려고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니까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구구절절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곧 출산이 임박해오는 시기라 그 일이 벌써 1년 정도 지난 셈이네요. 지금 제 뱃속에는 깜찍하고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면 정말 정신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저는 더더욱 바빠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겠죠? 아무쪼록 제 사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